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AI 서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공신경망과 딥러닝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딥러닝 모형을 만들어서 학습시킬 때 개인 노트북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은 AI 서버를 이용하면은 훨씬 더 빠른 시간에 학습된 모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로 계속 진행되는 실습 예제 몇 가지는 개인 노트북에서 현실적으로 학습을 시킬 만큼 데이터 사이즈가 작진 않아요. 그래서 AI 서버를 이용하지 않으면은 충분히 모델을 학습시킬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학과의 AI 서버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학과의 AI 서버는 평소에는 무분별하게 쓰지 않으셨으면 해요. 테스트는 노트북에서 하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과 AI 서버가 있죠. 학과 AI 서버는 여러 대가 있습니다. 그 여러 대 모두 리눅스 서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리눅스는 윈도우하고 좀 성향이 다르죠. 이 OS는 윈도우처럼 우리가 GUI를 띄워놓고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원격으로 접속해서 텍스트로 모두 다 입력을 하고 실행을 시켜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파이썬을 이용해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으로 학습시킬 수 있도록 컴퓨터들이 환경이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분은 AI 서버 또는 학과 다른 데이터 처리 서버의 IP 주소만 있으면 누구든지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접속을 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격 접속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파일을 전송도 해야 되니까 원격으로 파일을 주고받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됩니다. 먼저 각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슬라이드로 보여주고요. 그리고 다시 직접 제가 다운로드 받아 실행을 시키고 그리고 서버에 접속해서 작업하는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당장 따라 하셔도 좋고 조금 기다렸다가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자, 먼저 설명을 하고 실습을 하죠. 원격 접속하려면 원격 접속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원격 접속 프로그램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푸티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푸티라는 프로그램은 한글을 지원하는 버전과 한글을 지원하지 않는 버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글을 지원하는 버전은 hputty.org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putty.exe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되는데요. 물론 설치 버전도 있지만은 비설치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원하는 디렉토리에 두고 더블 클릭만 하면 실행되니까 굳이 설치 버전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한글 지원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은 바로 putty.org에 들어가서 푸티를 다운로드 받으셔도 돼요. 저는 잠시 후에 hputty.org에서 한글 푸티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것입니다. 한글 푸티를 다운로드 받아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키면은 맨 처음 보는 화면은 푸티 컨피그레이션이라는 화면입니다. 이 화면은 한글 지원하는 버전이든 한글을 지원하지 않는 버전이든 똑같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니까 어떤 제품을 쓰든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호스트 네임 또는 IP 어드레스라는 곳에 서버의 주소를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포트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현재 포트 번호는 22번 포트로 되어 있는데요. 이 22번 포트는 언제든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22번 포트로 접속이 안되면은 서버 조교에게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IP 주소는 165.132.79.26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IP 주소는 한쪽에 메모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호스트 네임과 IP 주소, 포트 번호 입력하고 저장할 세션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노트북에 여러분이 편한 이름으로 저장해 놓으시면 되겠죠. 이러고 세이브 버튼 누르면은 접속 정보가 저장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오픈 버튼을 클릭을 하면 연결이 됩니다. 맨 처음 연결하면은 푸티 시큐리티 얼라창이 뜨는데요. 이 얼라창에서 인증서 지문이 이렇게 되는데 이 사이트를 신뢰하는지 여부를 물어봅니다. 이 사이트를 신뢰한다면 yes를 눌러서 이 창이 사라지게 해야죠. 그러고 나서 로그인을 하는데요. 로그인하는 아이디와 그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하고 로그인 하면 되는데요.
로그인 아이디는 서버 조교에게 계정 생성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꼭 AI 서버가 아니어도 리눅스 서버 어디에든지 접속할 수 있는 계정 하나만 만들면 되니까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고요.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는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니까 아무것도 표시 안 된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쳤을 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일치하면은 로그인이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화면 아래에 로그인 된 프롬프트가 띄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YSDA-포세이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AI 서버입니다. AI 서버에 제 아이디 HJK7902로 접속을 한 건데요. 이 아이디는 제가 평상시에 프로젝트 하는 아이디가 아니고 수업에 사용하는 아이디고요. 저도 이 서버에서 프로젝트 가끔 하는데요. 프로젝트 하는 아이디는 따로 있습니다. 수업용으로 만든 아이디고요. 여러분 아이디 서버 조교에게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해요. 로그인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접속하는 환경은 다 리눅스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리눅스 명령어를 배우셔야 됩니다. 리눅스 책을 보고 배우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인터넷에서 리눅스 기본 명령어라고 입력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 몇 가지 명령어들은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익히셔야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ls 명령이나 cd 명령, mkdir, rm, pwt 이런 명령들은 꼭 알고 있어야죠. 디렉토리 이동한다든가 아니면 디렉토리를 만든다든가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삭제한다든가 아니면은 현재 디렉토리가 어딘지 경로로 출력한다든가 그리고 디렉토리 내에 파일 목록을 보는 명령어도 반드시 알아두셔야죠. 자세히 많이 사용하니까요. 자세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말고도 리눅스 명령어는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이 푸티를 이용해서 원격 접속하면은 윈도우 환경을 쓰지 못합니다. 전부 다 CUI 환경을 사용해서 명령어로 직접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리눅스 명령어는 따로 배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PSCP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로컬에 있는 컴퓨터의 파일을 AI 서버로 옮겨줄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AI 서버에 원격 접속해서 거기서 일일이 코딩하는 건 너무 부담되잖아요. 여러분 노트북 환경, 윈도우 환경에서 코드를 작성하는 거죠. 뭐를 이용해 코드 작성하냐면은 주피터 노트북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해요. 그리고 그 코드를 파이썬 파일로 변환해서 AI 서버에 업로드 하면은 그러면은 업로드한 AI 서버에서 그 파일을 실행시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컬의 파일을 서버에 업로드 하거나 반대로 모형이 학습이 완료가 됐다면 학습된 모형을 파일 시스템에 저장해 놓고 그 모형을 가지고 와서 노트북에서 예측을 해야 하잖아요. 그럴 때도 서버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하는데 그럴 때도 이 프로그램이 사용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putty.org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here라는 링크를 클릭하면은 putty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리다이렉션 됩니다. 그러면 그 곳에서 putty를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고요. PSCP라는 거 다운로드 받습니다. 이 PSCP는 명령을 지원 안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명령 지원 안 한다면은 이 아래 사이트 따따따.ssh.com ssh putty mac 요 사이트를 참고하시면은 맥에 PSCP를 다운로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니까요. 이걸 이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윈도우용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제가 맥 컴퓨터가 따로 없어서 맥 컴퓨터를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이 없어요. 이건 참 맥 가지신 분들한테 되게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맥 컴퓨터를 다시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부득이하게 맥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끔 질문할 때도 제대로 답을 못 해드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라 여러분이 좀 양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윈도우용 기반으로 설명을 합니다. 죄송해요, 맥 사용자분들한테는. 자, 이거 여기 pscp.exe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데 가급적이면 사용자 홈 디렉토리에다가 두는 게 좋아요.
이 pscp.exe는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키는 것이 아니고 직접 명령을 입력해서 실행시키는 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이 있으니까 잠깐 보죠. pscp 명령 입력하고 파일을 보내거나 받을 수 있는데, 먼저 파일을 AI 서버로 보낼 때는 로컬의 파일 경로 그리고 서버의 주소와 서버 주소 앞에 골뱅이 그리고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뒤에 콜론 입력하고요. 그리고 서버에 저장될 경로를 입력하셔야 되는데, 서버에 저장될 경로는 아무거나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사용자 아이디가 현재 유저 1이다면은 서버에는 홈 밑에 유저 1이라는 디렉토리가 분명히 있어요. 이 사용자와 똑같은 이름의 디렉토리가 있는데, 이 디렉토리 아래 저장이 될 수 있도록 파일 경로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권한 문제로 서버에 저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예제는 유저 1이라는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 유저 1 디렉토리 아래 fer2023 training.py 파일을 저장해 주세요 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로컬의 파일을 서버에 업로드 하게 됩니다. 반대로 서버에 있는 거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어요. 서버에 있는 거 다운로드 받을 때는 이 주소를 반대로 적으시면 되겠죠. 로컬 파일이 뒤에 오게 하고 사용자의 서버 주소와 리모트 파일이 앞에 오게 하면 됩니다. 자, 때로는요 압축 파일을 서버에 업로드 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압축 파일을 서버에 업로드 할 경우에는 굳이 파일명 지정하지 않고 디렉토리 경로만 지정하면은 똑같은 이름으로 파일이 저장되니까, 물론 압축 파일이 아니어도 파일 이름을 생략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특정 디렉토리에 업로드된 파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행시킬 때는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셔야 돼요.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정상적으로 입력하면은 서버에 어떤 파일이 얼마의 크기인데 초당 얼마 크기씩 전송됐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예외 로그와 비슷한 로그가 아닌 다른 로그가 발생됐다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 테니까요. 그때 명령어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다시 명령을 입력하시면은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pscp 이용하면은 로컬의 파일을 서버에 전송시킨다든가, 반대로 서버에 있는 파일을 로컬로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방금 이렇게 images.zip 파일을 업로드 했잖아요. 이렇게 zip 파일이 서버에 업로드 되면은 서버에선 이 파일을 압축을 풀어야 사용할 수 있죠. 서버에서 압축을 푸는 방법은 먼저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디렉토리 안 만들면 사용자 홈 디렉토리 안에 그램 파일들이 엄청 많아져 버리겠죠. 요 예제에서라면은 디렉토리 하나 만들고 그 디렉토리로 mv 명령은 이동하는 겁니다. mv 명령은 images.zip 파일을 images라는 디렉토리로 옮겨주세요 라는 이동 명령이고요. cd 명령은 change 디렉토리죠. images라는 디렉토리로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unzip은 zip 파일을 압축을 풀어주는 명령입니다. unzip 한칸티그 images zip 하면요 현재 디렉토리에 zip 파일에 압축이 풀려서 파일들이 저장이 된다는 것이죠. 서버에 압축 파일을 보냈다면은 압축 파일을 그냥 풀지 마시고 디렉토리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압축 풀길 바래요. 그렇지 않으면 서버 홈 디렉토리 파일들이 너무 많아져서 나중에 불필요한 파일이 많이 생기니까요. 자, 서버에 파일을 올렸다면은 서버에서 백그라운드 작업을 처리하면은 좋습니다. 백그라운드 작업 처리하는 방법은 파이썬 명령으로 실행시키는데요. 파이썬하고 파이썬 뒤에 있는 파이썬 파일이 있어야겠죠. 이 파일 입력하고 그 다음에 &를 입력하잖아요. 이 &는 백그라운드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걸 이용하면은 파이썬이 이 파이썬 파일을 실행시키는 것을 백그라운드로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백그라운드로 실행시키면 작업은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동작이 되죠. 참고로 여러분 이 파이썬 파일 만들 때 이 파일이 모형을 학습시켰다면은 모형이 더 이상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애플리케이션을 종료시키는 콜백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한정 이틀이고 3일이고 계속 돌리면은 다른 사람들이 쓸 때 리소스를 할당받지 못하게 되니까, 만약에 파이썬 파일을 실행시킨 다음에는 체크포인트 콜백이나 아니면 얼리스타핑 콜백을 줘서 모델이 저장이 되게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모델이 학습이 다 됐다면은 계속 프로그램이 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자동으로 애플리케이션이 종료될 수 있도록 얼리스타핑 콜백도 정해 놨으면 좋겠어요. 가끔은 내가 실행시킨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돌고 있는지 확인해 볼 때가 있죠. 그럴 때는 프로세스 명령을 이용하는데요. ps-ef 하면은 현재 시스템의 모든 사용자의 모든 프로세스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수직바는요, 그 결과를 그 다음으로 옮겨주는데요. 그랩은 원하는 행을 찾습니다. 그 뒤에 유저 1이라고 되어 있으면요, 유저 1이라는 문자가 단어가 들어가 있는 행을 찾아서 출력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프로세스 내에서 유저 1이라는 사용자가 실행시킨 프로세스들을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푸티 터널 설정인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이거는 여러분 웬만하면 안 쓰셨으면 해요. 파일을 업로드하고 서버에서 백그라운드로 실행시키는 게 생각보다 불편합니다. 여러분은 주피터 노트북으로 직접 작업하면서 뭔가 해보고 싶을 텐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AI 서버, 그 다음에 리눅스 서버들은 한 사람이 접속을 해서 주피터 노트북에서 텐서플로우나 케라스를 실행시키면은 그 텐서플로우나 케라스가 GPU를 모두 다 잡아먹어 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접속했을 때 다른 사람은 속도가 매우 느려지게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주피터 노트북 쓰시는 게 쓰지 않는 게 좋아요. 개인적으로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부득이한 상황에 주피터 노트북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푸티에서 터널 설정이라는 걸 해주시면 돼요. 터널 설정은 먼저 서버의 IP 그리고 포트 번호를 입력하고, 그리고 나서 메뉴 중에서 커넥션이라는 메뉴에 하위 메뉴에 SSH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다시 그 하위 메뉴에 터널즈라는 메뉴가 있고요. 이 터널즈 클릭하면은 이 오른쪽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에 소스 포트, 데스티네이션 호스트와 포트 입력하고 애드 버튼 누르는데요. 이 소스 포트는 이거와 동일한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쓰는 포트고요. 우리 서버 조교가 여러분들에게 이 포트 번호를 하나씩 할당해 줄 거예요. 그 포트 번호만 여러분 거니까 여러분이 쓰셔야 돼요. 다른 포트 번호를 쓰면은 다른 사람이 사용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 포트 번호는 서버에게 묻지 마시고요. 제가 단톡방에 올려주겠습니다. 자, 여기 로컬호스트 포트 번호 입력하고 애드 버튼 눌러요. 애드 버튼 누르고, 그리고 아래 버튼 중에서 오픈 버튼 누르면은 바로 다시 접속을 하죠. 이렇게 푸티 터널 설정을 변경했다면은 이전에 접속했던 푸티는 종료를 하고 접속하셔야 돼요. 이전에 접속했던 푸티에는 현재 터널 설정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푸티 창을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푸티 터널을 설정하잖아요. 그러면 서버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시키면은 이게 어디서 실행되냐면요, 제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게 아니고 서버에서 실행되잖아요. 근데 서버에는 윈도우 화면이 없어요. 그래서 브라우저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터널 설정이라는 걸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피터 노트북을 서버에서 실행시키는데 주피터 노트북 비밀번호를 설정하고요. 주피터 노트북 비밀번호는 주피터 노트북 패스워드 하면은 비밀번호를 설정하라고 합니다. 그럼 비밀번호 입력하면 되죠. 입력하고, 그러고 나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시키는데요. 주피터 노트북하고 한 칸 띄고 마이너스 포트는 앞에 터널 설정할 때 사용했던 포트 있잖아요. 저는 19234 포트죠. 이 포트를 지정해서 실행시키면은
화면과 같은 로고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http localhost 19134 링크를 클릭하면은 여러분의 브라우저에 저 주피터 노트북이 접속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주피터 노트북이 접속이 되는데, 만약에 요런 화면이 아니고 거의 비슷한데 위에 여기서 링크가 이렇게 안 돼 있고요. 링크가 이게 아니고 꽤 긴 이름 모를 문자들이 있는 꽤 긴 URL로 돼 있을 경우에는요, 아마 여기에 패스워드 입력하라고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앞에서 주피터 노트북 패스워드를 이렇게 설정했잖아요. 설정했으니까 주피터 노트북 서버를 실행할 때 패스워드 입력하라고 뜹니다. 로컬호스트 19134로 접속해서 이 화면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요. 그러고 나면은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 홈 화면이 보여집니다. 여기서 뉴 버튼 눌러서 새로 IPyMP 주피터 노트북 파일 만들어서 데이터 분석하면 되겠죠. 근데 이 방법은 웬만하면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요? 이 푸티 터널은 웬만하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노트북에서 이 폭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테스트 해보고, 그리고 나서 AS 서버로 옮겨서 백그라운드 작업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직접 파일 다운로드 받아보면서 프로그램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접속해서 뭔가 해보겠습니다. 오늘 실습할 것은 4가지예요. 첫 번째는 푸티로 AI 서버에 원격 접속하는 방법, 두 번째는 AI 서버에 파일 전송하는 방법, 반대로 AI 서버로부터 파일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겠죠. 세 번째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백그라운드로 실행시키는 방법, 그리고 네 번째는 푸티 터널 설정하는 방법인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푸티로 AI 서버 원격 접속하려면은 원격 접속 프로그램이 있어야겠죠. 원격 접속 프로그램은 hputty.org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면은 아래쪽 화면이 바뀌죠. 여기서 비설치 버전 putty.exe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요걸 클릭하시면 되고요. 굳이 설치 버전이나 뭐 기터브 버전에서 최신 버전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거를 다운로드해서 어디다 뒀냐면요, 바탕화면에 뒀습니다. 다운로드해서 바탕화면에 미리 뒀죠. 그래서 바탕화면에 보면은 이렇게 putty.exe 파일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글 지원하는 푸티이고요. 아니면은 직접 hputty.org가 아니고 그냥 putty.org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위쪽에 있는 You can download putty here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here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푸티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여기서 조그만 아래로 내려가 보면은 putty.exe라고 푸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푸티를 다운로드 받았잖아요. 그럼 다운로드 받은 푸티를 실행시켜서 접속을 해야겠죠. 실제 저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putty.exe 파일, 저는 바탕화면에 있으니까 바탕화면에 있는 거 그냥 더블 클릭하면 되겠죠. 더블 클릭하면은 자, 이렇게 putty configuration이라고 보이죠. 여기에 호스트 이름은요, 학과 서버에 IP 주소 넣으면 되는데 AI 서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일반 리눅스 서버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계정이 만들어진 서버에 IP 주소를 입력하셔야 돼요. 저는 165.132.79.26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AI 서버에 모든 분들이 동시에 접속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구매한 AI 서버는 2천만원짜리입니다. 2천만원에 그래픽카드가 4개 꽂혀 있어서 대부분 그래픽카드 비용으로 2천만원이 구성되어 있어서요. 이 컴퓨터는 다중 접촉 사용자용 컴퓨터는 아니에요. 동시에 대략 한 7, 8명 들어가면은 접속이 끊기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사실 동시 5명 처리도 버거운 서버예요. 동시 접속자 수십 명 처리하려면은 꽤 많은 비용을 들여야죠. 아무튼 중요한 거는요, 우리 AI 서버는 다중 접속 사용자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노트북이나 다른 서버에서 작업을 하시고요. 특별한 작업을 한다면 그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렇게 저는 AI 서버에 계정이 만들어져 있어서 AI 서버에 IP 주소를 넣고요. 이거를 기억할 수 있는 세션의 이름을 하나 정하면 되겠죠. 저는 세션의 이름을 이렇게 할까요? YSDA라고 이렇게 하고 세이브 누르면은 다음에 이 선택된 세션을 선택하고 로드 버튼 누르면은 IP 주소 포트번호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현재 커넥션 타입은 SSH예요. SSH는 서로 간에 주고받아지는 데이터가 암호화되어지는 프로토콜이거든요. 이 프로토콜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접속 설정이 끝났으면은 오픈 버튼 누르면 열립니다. 오픈 버튼 누르면은 아마도 여러분은 맨 처음 이렇게 안 뜨고 브라우저처럼 시큐리티 얼라창이 뜰 거예요. 만약에 시큐리티 얼라창이 안 뜬다면은 그 컴퓨터로 서버에 한 번 이상 접속했다는 거거든요. 한 번만 접속하면은 저 메시지는 다시는 안 뜹니다. 다만 여기에 yes를 클릭해 주셔야죠. 이 서버로부터 인증서 지문을 받았는데 그 인증서 지문이 이렇게 돼요. 이거를 신뢰하냐 물어보는 거죠. 직접 접속했으니까 신뢰한다고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푸티 창에다가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입력하고 그 다음에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이디가 비밀번호가 자, 이렇게 되죠. 접속이 되는 거죠. 접속된 걸 빠져나가시려면은 EXIT입니다. EXIT면은 창이 닫히죠. 빠져나가죠. 빠져나가면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또 들어가면 되겠죠. 자, 저는 여기에 글자의 크기 좀 바꿔 보겠습니다. 글자의 크기를 현재 나눔 고디코딩 10포인트인데요 16포인트 굵게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글꼴은 저는 콘솔라스로 하겠습니다. 콘솔라스로 하고요. 이렇게 변경이 되면은 다시 세션으로 가셔서 해당하는 거 로드 하잖아요. 그럼 이전 것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와 버립니다. 이걸 저장하시려면은 세션에서 먼저 아까 입력한 세션을 로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피어런스 와서 글꼴을 다시 바꾸고 그리고 세션으로 가서 세이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어피어런스에 그대로 변경된 내용이 남습니다. 좀 글꼴을 좀 크게 했다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오픈해보죠. 오픈하고 HJK790이 이렇게 하면 접속이 되는데요. 이게 글씨가 커져야 되는데 안 켜져서 다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로드 비헤이버에 제가 폰트를 위쪽에다 설정했어야 되는데요. 아래쪽에다 설정했죠. 위쪽에다가 폰트를 설정했어야 되는데요. 위쪽에 여기 위쪽에 폰트를 설정했어야 되는데 아래쪽에 있어요. 폰트 설정하고 세션 누른 다음에 다시 세이브 누르고 폰트 변경됐는지 어피어런스 보면은 변경된 상태로 그대로 남잖아요. 이 상태로 오픈 누르면은 창도 커지고 그 다음에 글씨도 훨씬 커집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보이죠. 저는 여기에 제 아이디 입력하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여러분은 리눅스 명령어를 이용해서 조작을 하셔야 되는데요. 화면은 지우는 것은 클리어입니다. 화면에 캐치하는 거 클리어고, ls 하면은 현재 디렉토리 또는 파일들의 목록을 보여줍니다. ls-l 하면은 그 디렉토리 또는 파일들을 상세하게 보여주죠. ls-l만 있는 게 아니고 ls-la도 있습니다. a는 l과 반드시 같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A 옵션과 L 옵션을 같이 쓰겠다 이거죠. 이거는 점으로 시작하는 파일, 이것들은 히든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파일들을 자세하게 목록을 보여주세요 이겁니다. 현재 여기에는요 데스크탑이라는 디렉토리가 있죠. 데스크탑 디렉토리로 이동하고 싶으면요 cd 데스크탑 이동이 되죠. cd 하고 다시 엔터 치면은 현재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로 자동으로 이동이 되는데요. 현재 디렉토리 경로가 어딘지 알고 싶으시면은 pwd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홈 아래 hjk790이라는 디렉토리 안에 제가 존재하죠. 디렉토리를 만들려면 mkdir 하면 됩니다. 저는 테스트라는 디렉토리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보면은 만들어져 있죠. 디렉토리 만들고 테스트 디렉토리 들어가서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pwd는 현재 디렉토리 경로를 출력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cd하고 엔터 치면은 사용자 홈 디렉토리로 이동하는데요. cd하고 점점 하면은 한 단계 상위 디렉토리로 이동합니다. cd하고 점점 하면은 한 단계 상위 디렉토리로 이동합니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제가 오늘 지금 리눅스에 대해서 명령을 설명하자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명령어 몇 개는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해본 겁니다. 리눅스 기본 명령어는 여러분이 구글링 해서 몇 개 찾아보고 테스트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요 pscp라는 건데, 여기에서 어떤 파일을 작성하려면은 여기에서 vi 에디터라는 걸 써야 돼요. 예를 들면은 여기다가 vi test.py 이렇게 파이썬 파일을 vi 에디터라는 것으로 만들고 명령 모드에서 print hello 이런 식으로 만들고 저장하고, 뭐 여러분 따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python test.py 이렇게 실행시키면 좋겠는데, 코드가 짧다면은 뭐 사실 짧아도 저건 불편하죠. vi 에디터라는 걸 사용하는 것은 얼마 안 된다라면 직접 불편한 감수하고 타이핑하면 좋겠지만은, 실제 딥러닝 모형들은 코드가 상당히 길죠. 그 코드들을 여기서 직접 작성한다는 건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그래서 윈도우에서 여러분이 작성을 하고, 그리고 그 파일을 파이썬 파일로 만든 다음에 이쪽 서버에 옮겨서 여기서 실행시키면 좋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려면은 로컬의 컴퓨터와 서버의 컴퓨터와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 프로그램이, 로컬의 컴퓨터와 서버의 컴퓨터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죠. 그게 pscp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에서 푸티 사이트 있었잖아요. 푸티.org. 이 푸티.org에서 here라는 링크가 있거든요. 이 here라는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여러가지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나오는데, 원격 접속 프로그램은 푸티죠. 근데 우리는 이거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고요. 그 아래에 있는 pscp라는 걸 다운로드 받습니다. 자신의 컴퓨터 버전에 따라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요. 저는 64비트 pscp.exe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어디다 두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C 루트나 아니면은 사용자 디렉토리, 홈 디렉토리에 두는 경향이 많아요. 이거는 윈도우용이죠. 맥용은 아래 사이트 주소를 참고해 보세요. 요거는 제가 도움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PS11을 다운로드 받아서 적당한 디렉토리에 뒀다면은 이제 그걸 이용해서 파일을 보내고 받을 수가 있겠죠. 파일을 보내기 전에 제가 주피터 노트북에서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 실행이 됐다면요,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들죠. 주피터 노트북으로 시본 패키지에 있는 아이리스 데이터를 불러와서 파일 시스템에 저장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어렵진 않습니다. 시본 패키지에는 로드 데이터셋이라는 함수가 있었죠. 아이리스 데이터를 불러오고, 아이리스 헤더 보면은 저렇게 정보를 볼 수가 있잖아요. 아이리스 데이터를 파일 시스템에 저장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iris.to csv 하면 되죠. csv 하고 파일명은 iris.csv라고 하고요. 인덱스는 false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코딩은 htf8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은 여기서 실행 잘 되죠. 이거를 AI 서버에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서버에서 실행시키고, 그럼 서버에서 실행시키면 iris.csv 파일을 그 AI 서버에 저장이 되겠죠. 그 iris.csv 파일을 다시 로컬로 가지고 오는 작업까지 해보면은, 로컬에 있는, 즉 여러분 PC에 있는 파일을 서버로 옮기는 방법, 그리고 반대로 서버에 있는 파일을 여러분 PC로 옮기는 방법도 알게 되겠죠. 자, 이거를 주피터 노트북에서 작성했는데, 실제 우리가 AI 서버에서 실행시킬 때는 파이썬 파일로 실행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먼저 주피터 노트북에 파일명을 하나 바꿔줘야 됩니다. 저는 파일명을 현재 untitled 1이라고 되어 있는데, 파일명은 어디 클릭하면 돼요? 위에 있는 이 untitled 1이라는 숫자는 좀 다를 수 있죠. 여기 제목을 클릭하시면은 파일명 바꿀 수 있습니다. 파일은요, 제가 test iris 라고 하겠습니다. test iris. 그리고 이 파일은 주피터 노트북의 파일 메뉴에서 다운로드 as라는 메뉴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그 하위 메뉴에서 python.py라는 메뉴를 선택하시면은 현재 주피터 노트북을 파이썬 파일로 변환해서 다운로드 해줍니다. 주피터 노트북에 실행된 결과나 아니면은 코드가 아닌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주석 처리돼서 만들어지니까요, 저렇게 파이썬 파일로 만들어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파이썬 파일로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죠. 이렇게 파이썬 파일로 다운로드 하려고 하면은 이 파일이 컴퓨터로 손상시킬 수도 있다는 경고 메시지가 떠요. 그렇죠? 경고 계속 눌러서 경고를 지나가시면은 파이썬 파일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렇죠? 이 파일은 어디에 다운로드 되겠어요? 자, 폴더 열기 하면은 이 파일은 이렇게 다운로드 디렉토리에 파일이 다운로드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이 파일을 서버에 옮겨야 되는데, 아까 pscp.exe도 다운로드 디렉토리에 있어요. 그럼 이 다운로드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고 여기서 이 명령어를 실행시키면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윈도우의 시작의 검색창에서 cmd라고 입력하면은 명령 프롬프트
창이 뜹니다. 커맨드 창을 띄우고요. 그리고 이 파이썬 파일을 서버에 업로드 해 보겠습니다. 서버에 업로드 하려면은 pscp.exe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로 이동해야죠. 이동하기 위해서 cd 하고 다운로드 디렉토리 이름을 입력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다운로드 디렉토리가 있는 곳에서 이 주소를 그대로 이쪽으로 드래그 하면은 자동으로 완성되기도 합니다. 저는요 cd 하고 뒤에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여기 주소를 그대로 이렇게 드래그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경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죠. 자, 이렇게 디렉토리 이동하고요. 여기서 pscp 하고 로컬의 파일명 입력하는 거죠. 업로드 하려면요. 테스트 언더바 iris.py 그 다음에 업로드 할 사용자 아이디 서버 주소, 사용자 아이디는 저는 hjk7902고요 서버의 주소는 165.132.79.16 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콜론 그리고 홈 밑에 사용자 계정이죠. 저 사용자 계정이 hjk790이니까 hjk7902 아래에 테스트 iris.py 파일명을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입력돼요. 이렇게 하고 엔터 치는데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 이런 메시지가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런 메시지가 안 뜰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메시지는 왜 그러냐면은 현재 푸티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서 어떤 푸티 하나가 포트 번호가 22번 포트가 아니고 다른 포트로 돼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포트 번호를 직접 지정해 주면 되는데요. 키보드 방향키, 화살표 위에 키 누르면 이전에 입력했던 것이 다시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포트 번호는 마이너스 대문자 P 그리고 한 칸 띄고 22 이렇게 하고 포트 번호를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pscp 명령을 입력하는데 cannot assign requested address 에러 뜨면은 포트 번호를 한번 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소가 잘못돼서 이런 메시지가 뜰 수도 있어요. 주소 잘못돼서 이런 메시지 뜨면 주소 바꿔야겠죠. 그런데 아무 이상 없는데 이런 메시지 떴다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푸티가 어떤 경로 하나가 포트 번호가 22번이 아닌 다른 포트로 돼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요 사용자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나오죠. 저는 제 비밀번호 입력했고요. 엔터 치면은 이렇게 서버로 전송이 됩니다. 파일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금방 전송이 끝나죠. 실제 전송이 됐는지 확인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푸티로 AI 서버에 접속해서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럼 다시 푸티 실행시켜 볼까요? 푸티로 AI 서버 실행시키면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됐으면은 화면을 지우는 것은 클리어입니다. 클리어죠. 그리고 여기에서 ls-l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는 없었던 테스트 iris.py 파일이 하나 생기죠. 로컬의 컴퓨터를 AS 서버로 옮겨준 겁니다. 그럼 이 파일을 실행을 시켜야죠. 실행을 시키는 것은 파이썬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 파일 넣어야죠. 테스트 언더바 iris.py 이거는 엔터 치자마자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앰퍼센드를 넣을 필요 없는데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면은 저렇게 앰퍼센드 입력하면은 백그라운드로 작업을 실행시켜 줍니다. 저는 앰퍼센드 넣고 바로 엔터 쳐볼게요. 입력하면은 바로 프롬프트가 뜨죠. 그리고 이 숫자는 뭐냐면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의 프로세스 아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작업이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종료가 됐는지 확인하고 싶으면은 ps-ef 그랩 하고요, 사용자 아이디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실행시키는 프로세스들을 보여주겠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하나만 뜬다 그러면은 요 방금 실행시킨 이 프로세스 명령어가 보여지는 거고요. 여러 개가 뜬다라고 하면은 그 외 것들이 보여주죠. 여기 보시면은 프로세스 명령어에 의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가 보여주는데요. 앞에서 여기 파이썬 테스트 iris.py 한 거 있잖아요. 요거는 이미 어떻게 돼 있다고 했어요? done 종료됐다고 나오죠. 다른 프로세스들은 살아있는데 저것들은 파이썬 명령이 아니고 파이썬 명령으로 된 거는 방금 이렇게 종료됐다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디렉토리를 ls 해보면은 csv 파일이 저장되어 있겠죠. ls 해보겠습니다. ls-l 해보면요, 이렇게 csv 파일이 저장되죠. 물론 c본 데이터라는 디렉토리도 만들어지죠. 이거는 c본 데이터 불러오면은 그 데이터들을 임시로 저장하는 디렉토리죠. 이 아이리스 데이터가 서버에 저장됐죠. 백그라운드 작업 처리해서 결과가 이렇게 저장이 됐다면은 이걸 다시 로컬로 받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필요하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파이썬 명령으로 백그라운드 처리하기 위해서 파이썬 파일을 서버에 업로드 해야 하잖아요. 그때 사용했었던 것이 PSCP 였고요. 백그라운드 처리하고 내가 원하는 파일이 만들어졌다면은 로컬로 다시 가지고 와야죠. 가지고 오기 위해서 다시 커맨드 창을 띄우겠습니다. 저 명령 프롬프트에서요, 아까하고 반대로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PSCP 포트 번호는 여전히 22번으로 쓸 겁니다. PSCP 다음에 포트 번호 다음에 서버에 사용자 아이디, IP 주소, 그 다음에 경로를 적으시면 되겠죠. 저는 hjk7902 골뱅이 165.132.79.16 그리고 콜론, 그 파일이 어디 있었냐면요, 홈 밑에 hjk7902 디렉토리 밑에 iris.csv 파일이었어요. 이 파일로 되어 있었죠. 창 크기 조금만 크게 해보겠습니다. 이 파일이었고요. 이 파일을 어디다 저장해야 돼요? 현재 디렉토리 아래 iris 언더바 test.csv라고 저장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운로드 디렉토리에서 실행했으니까 다운로드 디렉토리에 저 파일이 만들어져야겠죠? 비밀번호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다운로드 디렉토리에 iris test.csv 파일이 저장된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아까 주피터 노트북에서 다운로드 디렉토리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불러와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판다스 패키지 가지고 오고요. iris 테스트는 pd.read csv 파일은 어디에 있냐면요, 다운로드츠 아래 iris 언더바 test.csv 사실 이 데이터는 인코딩 설정 안 해도 됐던 거죠. 경로를 잘못 설정했습니다. 현재 제가 있는 이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가 홈 디렉토리 밑에 디렉토리 하나 만들어 놓고 접속했었거든요. 그래서 상위 디렉토리를 하나 이동한 다음에 다운로드로 가야 됐었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었던 거고요. 요렇게 데이터 파일을 불러서 확인해 보면은 정상적으로 불러온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제가 뭐 했냐면요, 지금까지 AI 서버에 원격 접속하는 방법, 그리고 AI 서버에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 AI 서버에서 파이썬 백그라운드로 실행시키는 방법, AI 서버에서 만들어진 파일을 로컬로 다운로드 받는 방법, 이렇게 했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죠.